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주요 도시들의 기본 생필품 바구니 평균 비용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힘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자동차 산업은 정부가 부과한 새로운 관세 물결 이후 이미 3만 명 이상의 해고를 기록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거리 전체에는 이제 버려진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레스토랑들은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왔지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의 가정들은 전기요금을 낼지 아니면 기본 식품을 살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국제경제정책학 교수 리처드 홀브루크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별 관세의 충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권력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산업들이 숨겨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 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15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단 2달 만에 뉴욕 슈퍼마켓에서 토마토 가격은 4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인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커피조차 일부 소매 체인에서는 50%를 넘는 가격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은 하나의 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 지지자들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를 다가오는 재앙에 비유하며 이번 위기를 세대를 뒤흔든 역사적 불황들과 비교합니다. 국제적 파트너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정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전문가들이 계약을 분석해보면 서명된 문서는 없고 실제 보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한낮 토요일 텅 빈 슈퍼마켓. 예전에는 물건들로 넘쳐나던 복도들이 이제는 기본 생필품조차 없는 빈 선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우유 한 리터가 거의 6달러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과 2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휴스턴에서는 월 전기요금이 과거에는 15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제 여름철에는 쉽게 300달러를 넘어섭니다. 덴버에서는 소박한 아파트 임대료가 5년 전에는 1000달러였으나 지금은 매달 거의 2300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환대 산업에서 8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올랜도와 마이애미의 호텔들은 국제 관광에 의존해왔으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여행 패키지 가격 급등으로 발길을 끊으면서 직원들을 줄였습니다. 2022년에 평균 600달러였던 뉴욕 파리 왕복 항공권은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18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전통 피자 가게는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 밀가루가 과거에는 원가의 15%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총수입의 거의 40%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컨설턴트인 경제학자 클라라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완벽한 폭풍입니다. 2배로 불어난 수입 비용, 끊어진 물류망,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국내 정책. 이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식품과 에너지 이야기지만 내일은 신용 붕괴와 대규모 파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부문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신청이 30% 증가했다고 전합니다. 저금리 시기에 집을 산 가정들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잠식된 급여와 함께 상향 조정된 할부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댈러스에서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들로 버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연간 보험료는 평균 1200달러에서 거의 27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보건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30달러였던 인슐린 약값이 이제 뉴욕 약국에서 11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 커서
저소득층 진료소들은 최근까지 잘 관리되던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했다고 보고합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 같은 주의 공립학군들은 에너지와 급식비 폭등을 감당하지 못해 운영 예산의 20%를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점심을 집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급식 프로그램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굶주린 채 수업에 들어와 집중하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마이클 트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중산층조차 미래를 계획할 능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회적 조직은 찢어집니다. 위험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제도적이고 민주적인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대중은 극단주의가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초회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4%나 상승했습니다. 매달 $2,000를 내던 가정들은 이제 거의 $2,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산층 가정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대형 금융그룹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월스트리트의 세계 주요 은행이 순이익으로 $1,400억 이상을 쌓아 올렸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엘리제 데이븐포트 교수는 분석에서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의 재분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이 안정성을 잃는 동안 점점 더 적은 수의 엘리트가 전례 없는 경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제무역보고서는 단 한 달, 5월에만 미국행 화물선 70척 이상이 아시아와 유럽 항구로 향로를 바꾸었다고 전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소비자를 직접 공급하던 상품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을 선도해온 기술 산업은 올해 연구개발 투자를 거의 20% 줄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 전략적 제품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칩 수출을 35% 확대하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배력을 굳혔습니다. 이미 500개가 넘는 중간 규모 도시에서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슈퍼마켓 식품 절도는 48% 늘어났습니다. 약국 체인들은 파라세타몰과 항생제 같은 기본 의약품 절도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연초의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약 9%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과 식품 같은 필수 부문에서 이미 13%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뉴욕 지하철 평균 요금은 $2.75였습니다. 오늘날 그 요금은 $5.50에 이릅니다. 10년도 안 되어 2배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일상 이동조차 수백만 명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략적 동맹국들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례 없는 관세 압박 속에 미국 내 직접 투자 흐름을 거의 20% 줄였습니다. 같은 시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25%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지정학 컨설턴트 앙드레 켈러헤는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가속화된 영향력의 침식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 동맹국들이 한 나라의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위기가 서민들의 주머니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국제적 위신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 파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붕괴의 중심에는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공식 담화는 번영과 견고함을 말하지만 데이터와 보고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역사적 승리라며 치켜 세워진 협정들은
다음날 국제 파트너들에 의해 부정됩니다. 마치 국가 전체가 정교하게 짜인 환상에 사로잡혀 외형과 실질을 구분할 수 없는 인질이 된 듯합니다. 거버넌스 전문가 데이비드 클라인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기를 꺼리는 사실을 이렇게 말로 옮깁니다. 역사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 부식으로 무너진 제국들로 가득합니다. 신뢰는 제도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그 토대가 갈라지면 건물 전체가 붕괴하고 그 붕괴의 속도는 언제나 예상보다 빠릅니다. 증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신뢰, 경제, 리더십의 동시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두세 배로 불어나는 물가, 매 초마다 늘어나는 부채, 끊어지는 동맹, 일상이 생존을 위한 매일의 전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불편할 뿐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지평선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커져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는 단순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남겨진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입니다. 다가올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들은 가설이 아니라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